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책은 희망벌이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희망끄기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예요. 책은 좀 일단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가치나 이런 철학 이런 얘기, 심리 이런 얘기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팩트 폭행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팩트 폭행. 그러니까 막 계속 끊임없이 팩트 폭행을 당해.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희망이 날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약간 자아도취에 의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아도취 없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자아도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 뭔 개소리야! 그것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자아도취가 심했던 것 같고, 진짜 정신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여기서는 약간 허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희망버리기 기술이에요. 왜 희망을 버려야 될까? 왜 희망을 버려야 되죠? 우선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작가가. 그러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그걸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가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희망하고 행동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 행동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되고 약간 진보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보의 역설이라는 것은 좋아질수록 희망할 게 없어서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잃을 게 많아져서 더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유하고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방이 공사장이고 막 진흙탕이고 뭐 그냥 전 수원에 살았었는데 수원도 약간 뭐 서울은 아니니까 하지만 사방이 진짜 위험에 노출해서 제가 봤을 때는 딱 마땅한 놀이터도 없었고 그냥 위험한 곳이 놀이터였거든요. 그냥 봤을 땐 세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엉망인데 하지만 그때는 도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후년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다들 그때 IMF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계속 급여가 오르고 막 고용 걱정 없고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래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더 나아질 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으로 좀 좋은 시대인데 희망을 이제 가지려면 지금의 수준을 부정하고 망가뜨려야 되는 거죠. 희망을 버리고 희망보다는 이제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아도취는 이제 불편한 지식을 마주하지 않고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자아도취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긴 한데 그 자아도취라는 부분이 그 사회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를 뿌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그 핵심이 자아도취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자아도취가 어떤 희망을 만드는 근원이기도 하고요. 자아도취. 네. 그리고 자존감이기도 하는데요. 자아도취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자존감은 어찌 보면 환상이라고 하네요. 환상. 안 돼! 가치관도 얘기했는데 그 자아도취, 자존감, 가치관이 약간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잃을 때 본질적으로 뭔가 자기 일부를 이룬 것처럼 슬퍼한다고 하나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하여튼 인간의 취약성 같은 느낌? 인간의 취약성, 자아도취, 자존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뇌가 있대요. 감정뇌랑 생각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이 우리를 컨트롤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내, 이성에 해당하는 생각내가 하는 거는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냥 나열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정내가 그걸 선택하고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감정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문제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제일 중요해서 생각뇌를 이제 버리는 거죠. 현대 사회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뇌를 버리고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네요. 희망의 가장 대표 주자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믿으려고 한대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종교가 떠오르죠. 그 믿음을 이제 종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종교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 종교들을 말하는데 당연히 이제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독교나 불교 그런 것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믿음이라서 사실 증명이 되기 어렵고 뭐 반증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오래가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종교. 대인관계 종교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나 정치가 대인관계 종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 종교라고 하네요. 팬덤, 팬심도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하고요. 이제 종교 얘기를 했는데 뭐 중간에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 이제 혼돈이 이제 오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영적 종교가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영적 종교는 약간 굉장히 오래되고 뭔가 증거나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이제 일관성적인 심리적인 안심이나 이런 것들을 줬었는데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종교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종교고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도 종교고 다 종교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이 이제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믿는데 사실 그 신적인 종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절망에 빠지고 그것이 이제 니체가 볼 때는 신이 죽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는데요. 안티프레즈는 이제 그 철을 이렇게 두들기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저희는 어떤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안티프레즈를 계속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티프레질의 왕이라고 하네요. 아이들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건 이제 사실 어른이고 그 어른들은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른일수록 더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른이라면 더 나은 걸 희망하지 말고 그냥 더 나아지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희망하지 말고 그냥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실패 같은 걸 하면서 그걸 초월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고 하네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냥 실패는 그냥 실패인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지속하는 그런 힘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진 것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온전한 성인 어른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 고통을 견디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희망을 버리고 희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맞으니까 가는 거죠. 희망을 갖지 않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어른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무조건 고통을 피합니다. 고통을 주면 그걸 피해요. 그게 아이고 청소년들은 어떤 게 이거를 견디면 저걸 얻을 수 있다 하면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못 얻으면 굉장한 절망에 빠지겠죠. 그게 청소년이고 어른은 설사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과랑 상관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이제 책에서는 희망을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작가가 원하는 건 우리를 움직이는 감정뇌와 생각뇌가 서로 잘 명합해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안락함,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편함으로 우리 스스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진짜 이 작가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이 책은 진짜 어려웠고요. 지금도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책이고 지금도 계속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책이고 저에게는 좀 나름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책은 좀 어렵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